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맥도날드 가서 감자튀김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해본 적 있으시죠? 과연 여러분은 그 감자튀김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다음에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드실 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고 노란 감자튀김 하나하나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이야기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맥도날드 형제인 리처드 맥도날드와 모리스 맥도날드가 캘리포니아 샌 버너디노에서 작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감자튀김을 메뉴에 올렸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맛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초기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쇠고기 기름으로 감자를 튀겼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감자튀김이 아니라 진짜 쇠고기에서 나온 기름, 즉 우즈로 튀겨낸 감자튀김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쇠고기 기름은 식물성 기름과는 완전히 다른 풍미를 만들어내거든요. 깊고 진한 맛,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특유의 고소함이 감자와 만나면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이뤘던 거예요. 1954년 맥도날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이 크록이죠. 크록은 밀크쉐이크 기계를 팔러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러 갔다가 그들의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특히 그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자튀김이었답니다.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의 감자튀김이 다른 곳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어요. 그 비밀이 바로 쇠고기 기름이었던 거죠. 그는 이 맛을 전국의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서 똑같이 재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록은 매우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감자의 품종부터 시작해서 썰기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튀김 기름의 종류와 온도까지 모든 것을 표준화했어요. 그는 감자튀김은 맥도날드의 얼굴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메뉴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쇠고기 기름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쇠고기 기름, 즉 우즈는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게 식물성 기름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포화지방은 고온에서 매우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감자를 튀길 때 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감자 내부까지 균등하게 익힐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쇠고기 기름은 특유의 풍미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스테이크를 구울 때 나는 그 고소한 냄새와 비슷한 건데 이런 풍미가 감자에 스며들면서 정말 독특하고 중독적인 맛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가 옛날 음식이 더 맛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 동물성 기름으로 요리를 했을 때의 그 깊은 맛 말이에요. 1960년대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맥도날드는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장되었고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맛의 감자튀김을 제공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쇠고기 기름이었죠. 당시 맥도날드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한 전직 직원은 매일 아침 매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쇠고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했어요. 그들은 기름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새 기름을 추가하고 온도를 정확히 맞추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당시 사람들이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먹고 이 맛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특별함이 쇠고기 기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신장질환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포화지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죠. 동시에 1970년대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히피 문화와 함께 자연주의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음식을 찾기 시작했고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맥도날드도 이런 사회적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쇠고기 기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그 특별한 맛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이것은 맥도날드에게 정말 큰 딜레마였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미국 정부도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어요. 또한 채식주의자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졌죠. 특히 1984년에는 네브래스카 주의 한 심장외과 의사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는 맥도날드가 고객들에게 감자튀김에 쇠고기 기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이런 압박 속에서 맥도날드는 고민에 빠졌어요. 맛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죠. 맥도날드 내부에서는 수많은 회의가 열렸어요. 경영진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지만 어떤 것도 쇠고기 기름의 독특한 맛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어요. 드디어 1990년 맥도날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쇠고기 기름 사용을 중단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기로 한 거죠. 이 결정은 맥도날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맥도날드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쇠고기 맛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죠. 수많은 연구를 통해 천연 쇠고기 향료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이것은 쇠고기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향료였는데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감자튀김에도 쇠고기의 풍미를 더할 수 있도록 한 거였죠. 이 변화는 정말 조용히 이루어졌어요. 맥도날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고 많은 고객들은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민감한 입맛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2001년 맥도날드가 감자튀김에 여전히 쇠고기 성분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많은 채식주의자들과 힌두교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쇠고기 성분을 섭취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특히 힌두교도들에게는 이것이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 일이었어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소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 사건은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고 맥도날드는 결국 1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또한 채식주의자 단체들과 힌두교 단체들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 했죠.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맥도날드는 2002년에 완전한 변화를 단행했어요. 감자튀김에서 모든 동물성 성분을 제거한 거죠. 이제 정말로 100% 식물성 기름으로만 감자튀김을 만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변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전 맛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예전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더 맛있었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고 심지어는 쇠고기 기름으로 튀긴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다시 먹고 싶다는 청원까지 나타났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그 맛이 얼마나 특별했기에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걸까?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죠. 쇠고기 기름이 왜 그렇게 특별한 맛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첫째, 포화지방의 역할이에요. 쇠고기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온에서 매우 안정해요. 이것은 감자를 튀길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더 바삭하고 일관된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둘째,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이것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고온에서 만나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이때 독특한 향과 맛이 생성되거든요. 쇠고기 기름에는 다양한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런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셋째, 지방산의 조성이에요. 쇠고기 기름은 식물성 기름과는 완전히 다른 지방산 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스테아린산과 올레인산의 비율이 독특한데 이것이 그 특유의 풍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맥도날드 감자튀김은 어떨까요? 지금의 감자튀김도 나름대로 맛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전만큼의 특별함은 없다고 말해요. 현재 맥도날드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을 혼합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천연향료와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최대한 맛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래도 쇠고기 기름의 그 깊고 진한 맛을 완전히 재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인공 바닐라가 진짜 바닐라의 맛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흥미롭게도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변화는 나라마다 다르게 진행되었어요. 미국에서는 1990년에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변화를 겪었거든요. 예를 들어 인도의 맥도날드는 처음부터 쇠고기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힌두교도가 많은 나라의 특성상 당연한 일이었죠. 반면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보다 늦은 시기까지 쇠고기 기름을 사용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온 것은 1988년인데 그때는 이미 미국에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맥도날드 감자튀김은 처음부터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어요. 과연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 맛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더 나았던 걸까요? 아니면 향수와 추억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예요. 맛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의 상황, 감정, 추억 등이 모두 함께 작용해서 맛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내요. 1980년대나 1990년대에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먹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에요.
어린 시절의 특별한 외식,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2025년인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맥도날드의 이런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이것은 기업이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맥도날드는 고객들의 건강 의식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응답했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변화를 시도했어요. 둘째, 이것은 글로벌 기업이 직면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를 보여줘요. 한 나라에서는 괜찮은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적, 문화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셋째, 이것은 기술과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해요. 아무리 발달한 식품 기술로도 자연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언젠가 맥도날드가 다시 쇠고기 기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와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고, 식물성 식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래에는 더 나은 식물성 대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식품과학자들은 쇠고기의 맛을 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성 성분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쇠고기 기름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식물성 대안이 나올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단순해 보이는 맥도날드, 감자튀김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역사와 변화가 담겨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왔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사회사의 한 부분이에요. 194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거의 80년에 걸친 이 변화는 미국 사회, 나아가 전 세계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환경 의식의 성장,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들이 모두 이 작은 감자튀김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다음에 맥도날드에 가서 감자튀김을 주문하실 때 잠깐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감자 조각 하나하나에 담긴 시간의 무게를, 그리고 변화의 의미를 느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1990년 이전에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드셔본 분이 계시다면 그 맛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해요. 과연 지금보다 정말로 더 맛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추억이 만들어낸 달콤한 착각일까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맥도날드 감자튀김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미래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의 감자튀김을 어떻게 기억할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로 또 만나요.